안녕하세요. 나는 농부TV입니다. 농한기라 올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작년에 잘 됐던 작물을 그대로 따라 심는 구조로는 더 이상 돈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난방비까지 전부 올라간 상황에서 단가가 흔들리는 작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수익이 아니라 버티기 싸움이 됩니다. 2026년 농산물 시장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비자는 점점 더 간편한 걸 찾고 있습니다. 둘째, 먹는 농산물을 식재료가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합니다. 셋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기후 대응력이 약한 작물은 바로 수익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흐름을 전제로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작물 5가지를 시장 수요, 재배 현실, 수익 구조까지 전부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토종다래입니다. 토종다래는 겨울 추위가 강한 지역에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품질과 가격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달고 간편한 과일을 원하지만 기존 품종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토종다래입니다. 당도가 평균 18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털이 거의 없어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소포장 간식 시장, 급식용 과일, 직장인 간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량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재배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봉지 씌우기나 알 속기 작업이 거의 필요 없고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라 약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확 시기가 짧고 저장성이 길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출하보다는 직거래, 가공용 전환, 소규모 유통망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수확 이후 판매 압박이 큽니다. 토종다래는 작물 자체보다는 판로 전략이 수익을 좌우하는 작물입니다. 두 번째 작물은 물와사비, 즉 생와사비입니다. 현재 국내 외식 시장을 보면 고급 일식, 파인다이닝, 숙성육 전문점까지 생와사비 사용이 거의 기본이 됐습니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매우 적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최상품의 경우 가격이 2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단가 방어력이 매우 강한 작물입니다. 이 작물의 핵심은 진입 장벽입니다. 연중 수온을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용천수, 샘물 또는 시설을 통한 수온 관리가 가능한 농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판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관리 난도가 높아 아무나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 진입 장벽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들에겐 장기적인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물은 핑거라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작물입니다. 특유의 식감과 향 때문에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희소성이 높은 만큼 가격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물은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호주 원산지로 추위에 매우 약해 난방이 필수적이며 난방비 부담이 곧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배보다는 기존 시설 하우스를 활용한 소규모 고밀도 재배 그리고 특정 납품처와의 직거래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 도매시장 출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작물은 자색생강, 흑생강이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이 작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비층의 변화 때문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색생강은 특정 기능성 성분이 강조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 생강과 달리 조미용이 아니라 건강 목적 소비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 낮은 편입니다. 재배 자체는 일반 생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익 구조는 가공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물 상태로 판매하면 단가가 제한적이지만 세척 절단 건조 분말화 과정을 거치면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소규모 가공이 가능한 농가라면
단순 원물 판매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물은 유럽 상추 계열입니다. 버터헤드, 카이피라, 이자벨 같은 품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식생활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샐러드, 샌드위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쓴맛이 강한 기존 상추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유럽 상추의 선호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 작물의 가장 큰 강점은 회전율입니다. 파종 후 30일에서 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합니다. 현금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단순 도매 출하보다는 지역 카페, 베이커리, 샐러드 전문점과의 직접 거래 여부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운 지역에는 토종달래, 수질과 시설이 갖춰진 곳은 물와사비, 고급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핑거라임, 가공을 염두에 둔다면 자색생강, 빠른 현금 회전을 원한다면 유럽 상추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물 자체보다도 내 농지의 환경, 내 노동력, 그리고 판매 구조입니다. 2026년 농업은 정보 없이 따라가면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작물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농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